스페셜리스트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천종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IM 세일즈 스페셜리스트라고 말씀드렸는데 IM은 인포메이션 매니지먼트에서 정보 관리 쪽입니다. 그래서 시만텍이 크게 두 가지의 부서가 있고요. 하나는 아시는 것처럼 보안 쪽 솔루션은 IS 부서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담당하는 백업 그리고 고가용성 아카이빙 솔루션 하는 IM 솔루션은 이 두 가지 부서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 세미나 주제로 만족스러운 백업 방안이라고 했는데요. 혹시 백업에 대해서 고민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사실 백업에 대한 어떤 그 정의를 내리라 그러면은 상당히 심플한 작업입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DB가 됐건 파일이 됐건 그 데이터를 안전한 저장 위치로 보관하는 그런 모든 일련의 과정을 백업이라고 칭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데이터를 만들게 되면 그 데이터를 뭐 테이프이든 아니면 VD건 오프라인스건 그리고 하다못해 USB로 보관한다 하더라도 그 부분을 가지고 백업의 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상당히 심플한 백업의 정의를 내릴 수가 있는데요. 근데 현업에서 백업이라 하면은 다들 고민들이 많으십니다. 백업을 도대체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는 그런 어떤 질문들을 많이 하시고요. 고민 섞인 그런 말씀들도 저에게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백업의 그 외 백업 자체가 이렇게 심플한 주제로 하게 되는데 이렇게 어렵고 힘든 그런 과정이 된다라는 그런 부분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크게 뭐 여러 가지 요인이겠지만 가장 먼저는 데이터의 증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데이터 증가는 뭐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고요. 벌써 한 10년부터 꾸준히 데이터가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2% 이상 데이터가 연마다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를 저희가 줄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사실 없습니다. 데이터 줄이는 것 자체는 회사가 뭐 줄어든다든지 그것도 별로 좋지 않은 소식이기 때문에 회사가 성장을 하기에 따라가지고 데이터는 계속적으로 증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런 데이터에 대해서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방법들이 필요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백업적인 부분에 대해서 1차로 뭐 기존에 테이프 백업 받은 부분이 디스크라든지 다양한 방식의 백업들이 존재하게 되고요. 또 한 가지 요인은 여러 가지 IT적인 관리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차세대 트렌드를 적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솔루션의 도입 때문에 인해가지고 점점 인프라 자체가 복잡해지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 또 하나의 어떤 그 관리적인 부분에서의 고민거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구문의 IT기 좀 전에 이제 VM웨어 쪽이라고 했는데 예전에는 사실 가상화 쪽에 대해서도 크게 그런 부분이 없었지만 지금은 가상화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사용하는 IT 인프라의 한 분야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클라우드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트렌드 부분이 계속적으로 추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리해줘야 되고 이런 관리하는 데이터의 증가함에 대해 가지고 백업이라든지 다양한 어떤 데이터에 대한 보호가 필요한 그런 부분이 사실입니다. 한 가지 또 부분은 비단 이 부분은 저희 그 한국 쪽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IT 프로페셔널리스트한테 뭐 월드와이드하게 이런 설문을 던져본 결과 보시는 것처럼 가장 큰 문제의 1위는 바로 스토리지의 증가, 데이터가 증가하는 그런 부분에 가장 우려 섞인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많다라고 하셨고요. 두 번째 부분은 바로 또 백업 쪽이죠. 데이터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효율적인 백업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럼 이런 어떤 고민들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효율적으로 백업받는 그런 부분이 없을까라는 그런 부분에는 최근에 솔루션들이 너도 나도 너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어떤 그 해당되는 부분에 대한 방법론들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크게 4가지 카테고리에 대해서 그 방법론들이 나와 있고요. 첫 번째는 중복 제거 백업을 예를 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최근에 백업을 한다라고 하면 중복 제거가 꼭 반드시 필요한 것처럼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중복 제거 솔루션들도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죠. 중복 제거하기 위해서 뭐 소스 중복 제거, 우리는 소스 중복 제거가 돼요. 저희는 타겟이고요, 인라인이고요, CPU 메모리 기반이기 때문에 엄청 빨라요. 중복 제거율은 99%고요. 아무튼 좋아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과연 이제 그 소스 중복 제거나 타겟 중복 제거 그런 부분이 과연 IT 인프라, 여러분들의 인프라 적용을 했을 경우에 과연 그만큼의 효율성을 나타내느냐 그런 부분은 사실 좀 그 각각의 인프라에 따라 가지고 해당되는 그런 부분을 매칭을 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 세미나 한다고 이렇게 뭐 양복을 입고
이렇게 여러분을 뵙게 되는데요. 제가 이 양복을 입고 다른 장소, 예를 들면 청계산 등산로를 제가 걷고 있으면은 아마 사람들이 소근소근 될 겁니다. 저 사람이 젊어 보이는데 쯧쯧쯧 아마 속으로 그렇게 하시면서 지나가겠죠. 그래서 각각에 대한 솔루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각각에 대한 그 맞는 그런 영역들이 있는 거고요. 그런 영역들은 단일 한 가지 그런 솔루션으로만 저희가 제공해드리기에는 약간 좀 안 맞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고성능 백업입니다. 백업을 당연히 고성능 백업 받게 되면은 당연히 너무나도 좋겠죠. 근데 고성능 백업 받기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돈이 많이 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적합한 비용 내에서, 예산 내에서 뭔가 효율적인 고성능의 백업을 받기 위해 어떤 방법 논쟁을 찾을 필요가 있고요. 세 번째는 그 소산 쪽입니다. 그래서 백업을 하게 됨으로 해가지고 뭐 개인정보 데이터 보호 방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적 규제를 인해 가지고 데이터를 2중, 3중 보관하라라는 어떤 정보 규제들이 있고요. 그런 규제를 맞춰내기 위해서 원격제대 데이터를 보관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기존에 테이프 백업 받아가지고 단순하게 할 것이냐? 최근에 아니라는 거죠. 그런 부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고민해 보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가상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그 가상화를 통해서 물리적 환경에 대한 백업 부분이 여러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어떤 물리적인 환경을 백업 방법을 그대로 가상화 환경에 적용해서 가상화에 대한 백업이 잘 될까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살짝 사례라든지 그런 유형별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복 제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뭐 최근에 데이터에 대한 증가 부분을 원본 데이터를 줄여줄 수는 없지만 이 원본 데이터를 백업 데이터를 줄이는 부분으로 가장 각광받는 솔루션이 바로 중복 제거 솔루션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중복 제거 솔루션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가 죄송합니다. 장표가 조금 다르는데요. 네. 중복 제거 솔루션은 서버 기반의 중복 제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타겟 기반, 그리고 미디어 서버 기반에 할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에 대한 클라이언트, 네트워크 클라이언트가 많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 데이터 자체를 소스단에서 중복 제거해서 데이터를 보내게 되면은 그만큼 백업 양도 줄어들게 되고 백업 시간도 줄어들게 되겠죠. 그리고 타겟단에서 백업받는 부분은 대용량의 DB라든지 파일이 많은 경우에는 빠르게 백업받고 데이터 자체에 대한 중복 제거를 효율성을 높이는 그런 방법들이 있는데 문제는 이런 솔루션들이 각각 포인트 솔루션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소스 중복 제거밖에 안 되는데요. 저희는 당연히 타겟 방식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방식을 엮거나 또는 미디어 방식으로 하는 그런 솔루션은 바로 앞서 지금 슬라이드가 지나가다 말았는데요. 시만텍의 넷백업 어프랜스가 유일하게 소스 기반, 그리고 타겟 기반, 미디어 서버 기반 이 세 가지 중복 제거 방식을 그대로 다 제공을 한다는 겁니다. 즉 하나의 솔루션으로 여러분이 원하는 백업 방식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네트워크 클라이언트가 많다, 소스 백업 받으시고 중복 제거 받으시고 DB라든지 아니면 대용량의 파일이 많다라고 하실 경우에는 그 부분은 타겟 미디어 백업의 방식을 적용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고성능 백업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늘어남으로 인해 가지고 데이터를 무조건 빨리 백업 받아야 된다. 그리고 RPO라든지 RTO, 즉 복구 관점에 가가지고 그 데이터에 대해서 하루를 넘어가는 데이터 자체는 사실 최근에는 크게 의미가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루 이상 데이터가 복구가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그만큼 회사 업무 내에 크리티컬하게 어떤 그 부하에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하루 24시간이라는 백업 윈도우는 이 물리적으로 정해져 있고요. 그러면 이 24시간 이내에 백업 받기 위해서 데이터는 늘어나는데 시간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찌됐건 간에 백업을 빨리게 받아야 되는 그런 요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디스크 백업들이 각광을 받고 있고요. 물론 저희가 제공하는 오늘 설명드리는 어플라이언스도 디스크 백업 방식이지만 디스크에 대한 스냅샷을 찍는다든지 다양한 백업 방식들이 있는데 문제는 그런 하드웨어 기반의 스냅샷 방식들은 비용들이 너무나도 고가라는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이미 알고 계실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최대한의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백업을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솔루션에 대해서 뭔가 좀 다른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시마텍에서는 이런 어떤 고성능 백업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는 크게 이제 세 가지 솔루션을 저희가 제안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백업 시간이 오래 걸리는 부분은 파일 양이 많아가지고 데이터가 너무나 백업 시간이 오래 걸리는 부분입니다. 백업 용량 자체는 크지가 않은데 백업 시간이 잔 파일이 많기 때문에 백업 시간이 오래 걸리는 그런 환경들이 있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효율적으로 넷 백업 액셀러레이터라는 기능이라든지 프레시 백업을 통해 가지고 백업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 있고요. 또 하나는 풀 백업을 줄이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여러분들이 해양해 왔던 백업들은 주말에 풀 백업 받고 주중에 인크리멘탈 백업 받으시고 그런 방식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풀 백업을 배제하고 증분되는 백업만을 받게 되면 당연히 백업 시간이 줄어들겠죠. 그런 부분에 대한 솔루션 부분은 뒤에서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액셀러레이터에 대한 기능입니다. 보시는 사례처럼 기존의 백업 용량을 보시는 것처럼 높아가지고 목이 아픈데요. 네. 여기 보시는 것처럼 3테라 600기가 용량 자체는 얼마 크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백업 받는 시간 자체는 어마어마합니다. 22시간, 15시간, 19시간. 이런 백업 시간들 용량 자체가 작지만 백업이 오래 걸리는 이런 부분들 해가지고 다른 백업들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이런 부분을 넷 백업 액셀러레이터 기능을 이용하게 되면은 보시는 것처럼 7시간이라든지 백업 시간 3분의 1 또는 뭐 10분의 1까지 백업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 바로 넷 백업에 대한 액셀러레이터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어떻게 수행되느냐라고 하면 기존의 전통적인 백업은 데이터가 있을 경우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파일에 있는 데이터를 에이전트가 읽어서 데이터를 번역 매체로 이동하는 방식입니다. 당연히 이 과정 중에는 여기서 I/O도 발생하고요. 이 데이터를 읽기 위해서 CPU도 사용을 하게 되고 다양한 방식들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운영적인 비용들이 필요로 하게 되는데요. 넷 백업에 대한 액셀러레이터 기능은 그 중간에 트래킹을 할 수 있는 저널 로그를 쌓아두게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변경된 부분을 넷 백업 에이전트가 이 부분을 인지하고 변경된 부분만을 추려가지고 이 부분만을 백업받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백업 시간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넷 백업 액셀러레이터의 또 하나의 장점은 보시는 것처럼 백업 데이터에 대한 변경만을 받는 그런 어떤 인크리멘탈적인 성향을 받지만 실제 백업은 풀 백업 이미지입니다. 매번 풀 백업 이미지를 받으면서도 백업 시간 자체를 인크리멘탈 시간만큼 기존의 10시간에 대한 풀 백업을 받는다? 그런 부분을 굳이 풀 백업을 받으실 필요가 없는 거죠. 액셀러레이터 적용하셔가지고 30분, 1시간만 백업 적용하시게 되면은 풀 백업 이미지를 그대로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넷 백업 액셀러레이터의 장점이고요. 또 한 가지 신세틱 백업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전통적으로 주말에 풀 백업 받으시고 인크리멘탈을 주중에 받으시죠. 그리고 다시 또 주말에 풀 백업, 인크리멘탈 그런 식으로 계속 루틴하게 백업 받으시는데 풀 백업 이미지를 주말에 굳이 받으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처음에 1차 풀 백업 받으시고 그 다음에 2차 인크리멘탈 증분 백업 가지고 이 데이터에 대한 풀 백업을 합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신세틱 풀 백업이 그런 부분을 시만텍에서 최초로 이 신세틱 풀 백업을 저희가 공지를 해드렸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최근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옵티마이즈드 신세틱 백업이라고 합니다. 즉 데이터의 이동 자체 없이 해당되는 데이터에 대한 카탈로그 DB 정보만을 이용해가지고 풀백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별도의 운영 서버의 부하를 전혀 주지 않는다는 부분이 바로 옵티마이즈 백업의 큰 장점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소산 쪽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법적 규제라든지 다양한 어떤 요구 조건에 의해 가지고 데이터를 이동해가지고 2중, 3중 데이터에 보관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이 데이터 자체는 기존에는 보시는 것처럼 주센터에서 테이프 백업 만들어서 백업 1차 백업 받죠. 그리고 2차 백업을 테이프를 생성을 해가지고 이 테이프 자체를 이동해서 트럭을 싣고 이동을 해가지고 다시 그 해당되는 트럭을 싣고 다시 인풋해서 테이프를 읽어오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백업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지만 테이프 만드는 시간 자체도 오래 걸리고 또 이동하는 시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24시간 이상 걸리는 그런 부분이 가장 큰 단점입니다. 테이프 백업을 이용하기보다는. 그런데 그 넷 백업에 있는 그 어플라이언스에 있는 그 에어 기능을 이용하게 되면은 백업 시간이 24시간 걸리는 그런 수단 작업을 30분으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백업이 오래 걸리는 그런 부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바로 넷 백업의 액셀러레이터가 가지고 있는 에어 기능을 이용하시면은 소산 작업도 획기적으로 단축시킬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 사례는 그 외국에 있는 은행 사례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1차로 백업 받으실 때 여기 와스라든지 웹서버 같은 페일이 그 수단망의 작은 팔이 있는 경우에는 백업 시간이 오래 걸리는 부분은 액셀러레이터를 통해 가지고 1차 백업 받으시고 DB 같은 경우는 셀 백업 받으시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데이터를 넷 백업 어플라이언스 받으신 다음에
그리고 디아센터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어떤 백업을 갖추게 되면은 디아센터와 주센터 간의 데이터를 서로 양방향 동기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서로 간의 디아센터가 되고 서로 간의 주센터 역할을 하는 그런 방향이죠. 그래서 어느 한 곳에 장애한다 하더라도 바로 즉시 복원할 수 있는 그런 사례가 네트워크 플러스의 금융사 사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상화 환경입니다. 그래서 가상화 환경 자체는 뭐 이전에 물리적인 환경에서 백업 방식을 그대로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존의 어떤 물리적인 환경을 그대로 적용했을 경우에는 하이퍼바저 내에 여러 가지 가상 머신이 뭐 많게는 10대에서 20대 이상까지 올라가는 그런 환경이 있는데 그 해당되는 운영 환경에는 VM만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죠. 좀 더 효율적으로 가상 환경에 맞는 그런 어떤 백업 방식이 필요한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시게 되면은 프로그램이 다른 게 떠가지고 그냥 먹네요. 첫 번째는 싱글 패스 백업 기능입니다. 그래서 백업을 하실 때 파일 백업도 받으시고 OS 백업도 받으시고 이미지 백업도 받으십니다. 왜냐하면 각각 다 요건에 맞는 그런 어떤 복구 환경이 필요하기 때문에 OS 복구가 있다라면은 OS에 대한 이미지 리커 VMDK 파일 자체를 백업 받으시는 그런 환경도 있고요. VMDK 파일에 오라클 DB가 있다면 오라클 DB만을 백업받고 파일이 있는 경우 파일 백업받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백업 방식을 여러 가지로 여러 번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거죠. 단지 하나의 싱글 패스 백업 방식 한 번만 이용하시게 되면은 필요한 복구 방식 그대로를 다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백업은 한 번만 받되 원하시는 복구 기능은 DB가 됐건 아니면 OS가 됐건 파일이 됐건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다 원하시는 그런 복구 방식을 그대로 다 제공합니다. 백업은 한 번만 받고 여러 개의 복구 방식을 그대로 제공하는 방식이 싱글 패스 백업 방식이고요. 또 하나는 인스턴트 복구도 아무래도 백업 받는 가장 큰 목적은 복구하기 위함인데 복구 시간이 오래 걸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인스턴트 리커버리 기능은 넷백업 어플라이언스에 있는 디스크에 있는 VMDK 파일 이미지 자체를 복구 과정 없이 VMDK 파일 이미지에서 그대로 불러오는 기능입니다. 즉 복구 과정 없이 VMDK 자체를 그대로 살리고 그리고 백단에서 V모션을 이용해가지고 해당되는 CPU라든지 여러 가지 데이터 자체를 그대로 동기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즉 복구는 무조건 1초 내에 빠르게 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에 대한 싱크를 하는 방식이 바로 인스턴트 리커버리 기능입니다. 이 두 가지 기능을 통해가지고 가상화 환경 내에서 CPU라든지 리소스를 줄이면서 가장 효율적인 백업 및 복구 방식을 지원하는 방식이 넷백업 어플라이언스에 있는 두 가지 방식입니다. 넷백업 어플라이언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넷백업 어플라이언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는 2U짜리 넥 두 개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안에는 여러 가지 에이전트 및 모듈이 심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뭐 기존의 베리타스에서 제공하던 스토리지 파운데이션 이런 부분도 볼륨 매니저의 기능으로 그대로 다 제공을 하고 있고요. 물론 파일 시스템도 그대로 다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백업 방식들이 그대로 앞서 말씀드린 소스 타겟 다 그대로 제공을 하과 동시에 왼쪽에 보시면 약간 특이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기존의 하드웨어 스토리지 밴드에서 제공하지 않는 부분이 유일하게 저희가 시만텍 크리티컬 시큐리티 서비스 그런 부분이 바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이런 부분들 인해 가지고 보안이라든지 어떤 해킹 최근에 어떤 쉘쇼크라든지 배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슈가 있었지만 저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큰 이슈 없이 그냥 바로 넘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을 통해서 IDS라든지 IPS가 그대로 동작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복구 과정을 그대로 다 제공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플라이언스가 일체형이기 때문에 이 일체형이라는 얘기는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 기능이 그대로 다 동시에 번들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즉 기존에 백업 받기 위해서 백업 서버 필요하고 백업 미디어 서버 필요하고 백업 그리고 뭐 센 클라이언트라든지 다양한 방식들이 필요했다 그러면은 넷백업 어플라이언스는 하드웨어도 제공하지만 넷백업 소프트웨어를 동시에 제공합니다. 즉 얘가 백업 서버의 역할도 하면서 백업 마스터 서버나 미디어 서버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복잡한 백업 인프라 자체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바로 넷백업 어플라이언스에 대한 어떤 장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좀 자랑하고 싶은 슬라이드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2010년도에는 보시는 것처럼 EMC가 월등하게 높은 마켓 셰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 때는 EMC 솔루션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저희가 2012년도에 넷백업 어플라이언스를 출시를 했습니다. 지금은 뭐 한 2세, 3세대 제품이 나오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2014년 7월달
날짜에 보시면 것처럼 저희가 마켓 쉐어가 거의 절반 정도 되는 대등한 위치로 갔습니다. 그만큼 시만텍이 넷백업에 대한 어떤 그런 여러분들의 만족감과 동시에 기존의 넷백업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시만텍에서 하드웨어 일체형 제품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객분들이 원하는 그런 기능을 그대로 다 적용을 했고, 그런 부분들이 돼가지고 최근에 많이 도입들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릴 부분 슬라이드의 가장 마지막 장표입니다. 그래서 넷백업 자체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 유일하게 업계에서 제공하는 유일한 올인원 백업 어플라이언스 제품입니다. 유일한이란 그 단어가 의미하는 것처럼 소스 방식, 타겟 방식, 미디어 방식, 모든 중복 제거 방식 그대로 다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복잡한 백업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그런 부분까지 다 건조화돼서 저희가 제공하는 그런 어떤 풀 올인원 백업 어플라이언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복잡한 고성능의 백업이라든지 가상화 환경에 가장 최적화된 그런 백업 솔루션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넷백업 자체가 저희가 월드와이드하게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그렇고 아직까지 마켓 쉐어를 1등을 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그런 어떤 제품에 대한 어떤 안정성이라든지 기술력을 바탕으로 넷백업 어플라이언스를 저희가 출시를 했고, 앞서 보신 슬라이드처럼 계속적으로 저희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백업을 검토하실 때는 이게 적합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구슬이 서말이라도 꾀와 보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제품이 훌륭하다 하더라도 그 제품을 운영하는 것은 결국은 사람이고요. 그 사람은 뭐 파트너사의 어떤 리소스라든지 아니면 저희 쪽에 대한 어떤 백단 서포트하는 엔지니어 조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백업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넷백업과 그리고 저희와 같이 했던 10년 동안 넘게 했던 굿모닝 아이텍에서 기술전하는 그런 부분이 하면은 가장 좋은 솔루션으로 가장 효율적인 어떤 서포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솔루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제가 뭐 전달해 드릴 내용을 마쳤고요. 혹시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은 제가 슬라이드에다가 했는데 제 뭐 이메일 주소를 일일이 뵙지 못해서 이메일 주소를 남겼고요. 궁금하신 부분이 있었으면 언제든지